고대에 새겨진 문이 사실은 인간 문명보다 훨씬 전인 300만 년이나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50년도 넘게 타오르며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처럼 빛나는 불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집트 문자와 닮은 호주의 신비한 그림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걸까요? 인간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 무언가일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질문들의 답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 놓을지도 모르니까요. 1. 사마르칸트의 포털문. 현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사마르칸트는 오랫동안 비단길의 교차로이자 세계에서 가장 숨막히는 이슬람 및 페르시아 건축물의 고향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 유럽 고고학 탐험대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기념물과 유물을 기록했어요. 고대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한 독일 고고학자가 1903년에 찍었다고 전해지는 한 장의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사진에는 사마르칸트에서 기록된 다른 어떤 구조물과도 다른 이상한 원형 구조물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 구조물은 구슬 같은 중심부를 나선형과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어떤 이들은 이 디자인이 포털이나 문과 닮았다고 주장하며 고도의 지식이나 잊혀진 기술을 시사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유물에 대한 확인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이나 탐험 보고서, 학술 연구에도 그러한 물건에 대한 확인된 내용은 없죠. 유일한 언급은 현대에 재구성된 이야기나 온라인 토론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포털문을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전설이나 현대의 조작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는 것은 사마르칸트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고대의 지식, 숨겨진 방에 대한 전설, 그리고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UFO 문양. 호주 브리즈번 워터 국립공원에서는 수십 년 동안 특이한 무언가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요. 높이가 수미터에 달하는 두 개의 사암벽에 새겨진 300여 개의 조각은 흔히 별표 고스포드 문양, 별표우로 불리는데, 이 그림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닮아 방문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기원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일부 열성가들은 고대 이집트와 호주 사이의 접촉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압도적으로 이것을 20세기 초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현대의 조작으로 보고 있어요. 이 문양들은 진짜 이집트 상형 문자 순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호주에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현대의 신화, 오해, 그리고 지역 전설이 어떻게 우리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혹적인 예시로 남아있어요. 3. 자이언츠 코즈웨이. 이제 영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인 북아일랜드의 자이언츠 코즈웨이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약 5천만 년에서 6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4만여 개의 맞물린 현무암 기둥으로 유명합니다. 코즈웨이는 또한 신화와 전설로 가득 차 있어요. 지역 민속에 따르면 거인 핀 맥쿨이 스코틀랜드까지 바다를 가로지르는 돌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어느 탐험 중에 한 방문객이 우연히 거대한 바위벽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촬영했어요. 이 영상은 즉시 엄청난 추측을 불러일으켰죠. 일부 시청자들은 거인이 겨울 동안 동면 주기를 막기 위해 바위 속으로 후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어요. 이러한 이야기에서 묘사된 것처럼 바위가 절리거나 둠지기는 것에 대한 확인된 현대적 사건은 없지만 자연의 경이로움과 고대 전설의 조합은 자이언츠 코즈웨이를 영국 제도에서 가장 흥미롭고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4. 신비한 계단. 전설적인 기자 피라미드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아브라와시의 사막 깊은 곳에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덜 알려진 기념물 중 하나인 제데풀의 미완성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크고 유명한 이웃들과 달리 이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되어 노출된 석재 채석장, 갱도,
그리고 기반함에 직접 새겨진 지하 구조물만 남았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계단, 무덤갱, 그리고 배를 놓는 구덩이 등 흥미로운 암석을 깎아 만든 구조물들을 발견했는데 이 모두가 건설의 규모를 증언하고 있어요. 일부 통로는 땅속으로 내려가는데 잔해와 물로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어 그 전체 범위가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추측을 부채질했어요. 이 유적지 아래에 아직 잔해로 막혀있는 숨겨진 방이 있을까요? 아부라와시는 단순히 또 다른 피라미드 이상의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을까요? 주류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표준적인 피라미드 시대 건설 기술의 일부로 보지만 절단면의 정교함과 기자 피라미드와의 근접성은 이 고원이 여전히 비밀을, 심지어 이집트의 가장 신비한 고대 기념물들과 연결되는 통로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갖게 했어요.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최근 온라인에서 고대 외계인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킨 영상이 돌고 있어요. 이 영상에는 특이한 비율을 가진 인간 형태의 조각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은 일종의 가면으로 해석되는 무언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조각상의 손에는 용기나 금고처럼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일부 시청자들이 이 조각이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그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상징적인 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점이에요. 조각상의 자세는 숨겨진 지식에 대한 접근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석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경고해요. 많은 고고학자들은 영상에 나타난 조각이 진짜 고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고고학적 발견물과 일치하지 않는 양식과 재료의 세부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가 정말 고대의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더 넓은 주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문화와 시대에 걸쳐 인류는 당대보다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존재와 물체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어요. 고대 수메르 점토판에 있는 이상한 형상부터 동굴 벽화에 있는 특이한 인간 형태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묘사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평범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선 무언가와의 만남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오랫동안 부채질해 왔습니다. 이 영상 어떠셨나요? 알람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더 멋진 콘텐츠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육지옥으로 가는 문. 투르크메니스탄에 타는 듯한 카라쿰 사막의 심장부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른 세계 같은 풍경 중 하나인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 또는 더 유명하게는 별표 지옥으로 가는 문, 별표이라고 알려진 거대한 불타는 구덩이가 있어요. 이 불타는 균열은 폭이 약 70m, 깊이가 30m에 달하며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다른 세계를 곧장 응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련 지질학자들이 1971년에 실수로 천연가스 동굴을 시추했을 때 땅이 무너지면서 이 분화구가 만들어졌어요. 메탄이 퍼지는 것을 우려한 그들은 가스에 불을 붙였고 몇 주 안에 다 타버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불은 50년 이상 계속 타올랐고 이 장소는 사막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빛나는 랜드마크로 변했어요. 가장자리에 서면 위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를 느낄 수 있고 끊임없는 불꽃의 포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현실적인 불빛은 전설을 부채질했고 마치 이 장소가 세계 사이의 경계가 야른 곳인 것처럼 불길한 별명을 얻게 했죠. 하지만 이 문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2022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오염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을 끄고 이 장소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분화구가 계속 불타고 있고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처럼 느껴지는 자연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7. 몰타의 거석 신전. 이제 지중해의 서민 몰타로 함께 여행해볼까요?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대 구조물들이 있어요. 기원전 36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지어진 몰타의 거석 신전들은 고고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돌 기념물들은 스톤헨지와 심지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앞서지만 누가 어떻게 그런 믿기 힘든 공학적 위협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문헌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돌들은 거대하며 일부는 몇 톤에 달합니다. 5,000년 전에 사용 가능한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이 거대한 돌들을 옮기고 정확하게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고고학은 건축가들과 관련된 도구, 도자기, 조각상들을 발견했지만 기록의 부재는 그들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몰타 전설에 따르면 지간티아의 거대한 신전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삼수나라는 이름의 거인이 머리에 거대한 돌들을 이고 팔에 아이를 안은 채로 지었다고 해요. 이 신화들은 수천 년간의 폭풍과 지진에도 견뎌낸 거대하고 정교하게 배치된 돌들처럼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의 측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연구자들은 신전들이 천문학적 사건들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음향 특성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이것이 의식적이거나 심지어 다른 세계와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8. 지하의 비명.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강들이 극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로 중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 수위 감소는 강둑 아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 구조물과 고고학 유적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 근처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지하 동굴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돌고 있어요. 확인된 고고학 보고서가 이러한 이야기를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비명이나 포효와 비슷한 불안한 소음에 대한 묘사는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역사와 예언 모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은 상징적인 무게를 갖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4명의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가에 묶여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가능한 연결점으로 지적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지하 세계의 존재와 다른 영역으로 가는 문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찬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하 공간은 이상한 음향 효과, 즉 섬뜩한 소리를 흉내내는 메아리, 바위의 움직임, 그리고 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미스터리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인류의 가장 신성한 강 중 하나, 아래에 숨겨진 방이 있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추측을 부채질합니다. 이 공간들이 잃어버린 기술, 알려지지 않은 생물, 또는 심지어 차원 간의 문을 숨기고 있을까요? 9. 고대 로마 모자이크. 이탈리아 북부 시골에서 고고학자들은 과거가 수세기 동안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견을 했어요. 베로나 북쪽 네그라르 디 발폴리첼라의 한 포도밭에서 조사하는 동안 전문가들은 고대부터 흙더미 아래에 묻혀있던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로마 모자이크를 발견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고대 로마의 예술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드러났어요. 거의 1700년 동안 살아남은 정교한 색상과 디자인을 가진 뛰어난 장인 정신이 돋보였죠. 이 모자이크는 원래 100년 이상 전에 처음 확인되었던 호화로운 로마 별장의 일부였어요. 1922년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져 유적지의 일부가 드러났지만 모자이크 자체는 최근에 재발견될 때까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정교한 실행은 로마 엘리트 계층의 부와 문화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해요. 이 발견은 로마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현대 지형 아래에 묻혀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수세대 동안 포도밭 일꾼들은 별장의 바닥이 아래에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땅을 지나쳤던 거죠. 고고학자들과 지역 당국은 이제 이 모자이크를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재발견은 역사가 종종 바로 표면 아래에 숨어 있으며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10. 지하 호수. 버려진 광산 터널 깊은 곳에서 탐험가들은 때때로 숨막히는 광경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바로 놀랍도록 생생한 푸른 비두로 가득 찬 침수된 계단과 방들이에요.
이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미네랄이 풍부한 무릉덩이를 통해 굴절되는 빛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현상은 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의 오래된 구리 및 석고, 광산에서 소금 광산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맑거나 화려한 색깔의 물을 가진 지하 호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색조는 종종 미네랄이 웅덩이로 스며들고 빛이 지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때문에 나타나요. 하지만 이 호수들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더 상상력이 풍부한 해석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는 이러한 숨겨진 물이 아틀란티스와 같은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고대 전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문명은 플라톤이 당대보다 훨씬 발전된 지식을 가졌다고 묘사한 문화였죠. 버려진 산업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상태인 이 지하 웅덩이들의 특이한 모습은 이것들이 단순한 자연 지형 이상일 수 있다는 이론을 부채질했어요. 11. 300만 년 된 문. 과학자들을 사로잡은 놀라운 발견으로 연구자들은 거의 3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암석층에 박혀있는 문처럼 생긴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원격에 알려지지 않은 위치에서 발견된 이 이례적인 현상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진 문명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특별한 무언가일까요? 일상적인 지질 조사 중에 처음 발견된 이 구조물은 단단한 돌에 거의 완벽한 직사각형의 구멍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주변 암석이 인간 문명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어떻게 그런 정밀함이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프로젝트의 수석 고고학자인 마이클 헨쇼 박사는 이것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는 무언가라고 묘사하며 이것이 무작위적인 지질학적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이론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기록된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고대 문명을 반영한다고 제안하고 또 다른 이들은 이 구조물을 고대 스타게이트 전설과 연결하며 지구 밖의 영향을 지적합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히 희귀한 지질학적 특징이나 착시일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그 비율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이론가들은 더 나아가 이것이 페루의 별표 신의 문 별표가 비교하며 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현재 정밀 스캔이 진행 중이며 초기 결과는 구조물 뒤에 빈 공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인된다면 이 발견은 단순한 특이한 암석 지형을 넘어먼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 테네시 싱크홀. 테네시 숲속에 숨겨진 극적인 지질 구조물들은 땅의 표면 바로 아래의 거대한 비밀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테네시는 석회암 기반암이 물에 의해 천천히 용해되어 싱크홀, 동굴, 그리고 지하 강을 만드는 카르스트 지형에 위치해 있어요. 이주에 있는 일부 싱크홀은 100피트 이상 깊이로 곤두박질치며 땅 아래 수마일 동안 구불구불 이어지는 광범위한 동굴 시스템의 입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탐험가들은 전체 마을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지하 동굴과 통로를 기록했고 일부 동굴 네트워크가 미국 남동부 전역에 걸쳐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테네시를 특히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있는 크레이그헤드 동굴이나 미국에서 가장 긴 동굴 시스템 중 하나인 컴벌랜드 동굴과 같이 알려진 동굴들과 시골 풍경에 흩어져 있는 덜 알려진 싱크홀들의 조합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지형의 대부분을 물의 침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엄청난 규모와 복잡성은 숨겨진 통로, 비밀 터널, 그리고 이 지하 세계의 고대 사용에 대한 전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13. 금주법 시대 위스키 은닉처. 뉴욕주 에머스트에서 한 부부가 그들의 1917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집을 리모델링하던 중 미국의 금주법 시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발견을 했어요. 수년간 이 집이 한때 밀주업자의 소유였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 이야기들은 민간 전설로 치부되었죠. 그러다 리모델링 작업 중 벽 속에 숨겨진 꾸러미에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브랜드인 올드 스머글러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이 발견되었을 때
이 이야기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추가적인 수색을 통해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벽 뒤, 마루 밑, 그리고 숨겨진 칸막이 속에 총 66병이 숨겨져 있었어요. 일부 병은 비어 있었지만 많은 병이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도 온전하게 남아 있었죠. 이러한 신중한 은닉은 금주법 시대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던 밀주업자들의 창의성을 보여주었어요. 이 은닉처는 개인 주택 안에 보존된 미국 범죄 역사의 타임캡슐을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전한 병 한 개당 수백 달러의 가치를 제안했지만 진정한 중요성은 돈에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단지 술 한 잔을 즐기기 위해 비밀 은닉처, 밀주 판매소, 그리고 지하 거래에 의존했던 시대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 있었죠. 14. 버려진 비행기. 인도네시아 발리는 숨막히는 풍경과 활기찬 문화로 유명하지만 섬 곳곳에는 수년 동안 방문객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특이한 랜드마크들이 있어요. 바로 예상치 못한 장소에 버려진 보잉 737 항공기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공항에서 멀지 않은 짐바란 근처 서퀴암 채석장에 있고 바로 옆에는 던킨 도너츠가 있어요. 이 비행기는 추락한 것이 아니라 2012년에서 2013년경에 레스토랑이나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려는 계획으로 고의로 이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결코 완료되지 않았고 그 결과 열대 풍경에 갇힌 채석장 구덩이 안에 고립된 제트 여객기라는 초현실적인 광경을 남겼어요. 발리에는 각각의 특이한 이야기를 가진 여러 다른 버려진 비행기들이 있어요. 또 다른 비행기는 남부 쿠타의 절벽 꼭대기에 극적으로 놓여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캐로보칸 근처 들판에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더 많은 비행기들이 섬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요. 이 비행기들은 호기심 많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야망과 포기라는 두 가지 상징이 되었어요. 각각은 실현되지 못한 꿈, 즉 금속과 콘크리트 속에 갇힌 대담한 아이디어를 상징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호기심 많은 탐험가들에게 우연히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전 세계에 숨겨진 이상하고 잇힌 프로젝트들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15. 리쿠르구스잔. 리쿠르구스잔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유물 중 하나로 4세기 로마 시대의 유리 걸작이며 고대 장인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녹색을 띤 유리 술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빛을 비추면 깊고 빛나는 붉은색으로 변하죠. 수세기 동안 이 신비한 색 변화는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효과는 90년대의 연구자들이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그 구조를 연구했을 때 완전히 설명되었어요. 그들은 유리에 불과 50에서 100나노미터 크기의 금과 은 미세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나노 입자들은 빛을 산란시켜서 반사된 빛에서는 잔이 녹색으로 보이고 투과된 빛에서는 붉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현상을 나노기술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세부사항도 마찬가지로 놀랍습니다. 이 잔은 도니소스의 추종자인 암브로시아를 때리려 했던 리쿠르구스 왕의 신화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녀는 리쿠르구스 왕을 휘감는 포도나무로 변했고 이는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조각은 이 신화를 놀라운 정밀도로 포착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이 이 과학을 이해했든 우연히 발견했든 리쿠르구스 잔은 기술적, 예술적 정교함의 놀라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16. 아비도스 신전. 고대 이집트의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아비도스에 있는 세티 1세 신전은 오랫동안 학자와 대한 연구자 모두를 매료시켜왔어요. 기원전 13세기에 지어진 이 신전은 각각 다른 신에게 헌정된 7개의 성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복합단지는 사후 세계와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비도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얇아지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장소가 전통적인 예배를 넘어선 목적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추측에 초점이 되었어요. 신전의 독특한 예배당, 복잡한 부조,
그리고 특이한 음향 효과는 모두 이것이 아마도 일종의 다른 영역으로 가는 별표문, 별표과 같은 더 심오한 것을 위해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이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해석은 일부가 첨단 기술과 닮았다고 주장하는 조각들을 지적하지만 주류 이집트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이거나 겹쳐진 비문이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도스와 부활, 사후 세계로의 통과, 그리고 다른 세계와의 소통의 연관성은 이 신전이 단순한 종교적 기념물 이상이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들고 있어요. 고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아비도스 신전은 신왕국 이집트의 가장 놀라운 성취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추측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고대 지식, 잃어버린 기술, 심지어 별표 스타게이트, 별표에 대한 대담한 이론을 계속해서 고취시키며 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매혹을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발견들을 여행하면서 한 가지는 명확해집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비범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할 고대문부터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하방, 불가능한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비밀로 가득 찬 동굴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 발견들 중 어떤 것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은 우리가 고대 선진 문명의 증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구조물들 중 일부가 실제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기능적인 문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모두 읽고 여러분의 이론을 듣는 것을 좋아하니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